우리 혜인이 독일에 있을 때 직접 팔로우를 해줬어요. 홍범주는 독일에서 홍혜인이 트럭과 추돌하여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병대 특별경호부대 출신인 백현우가 홍혜인을 에스코트한다고 하여도 작정하고 달려드는 괴한이 있으면 대처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하여 보디가드와 함께 움직인다는 홍탐정의 연락처를 알아뒀고 이번에 홍탐정으로 하여금 홍혜인의 뒤를 따르라고 지시해둔 상태였죠. 트럭의 운전자만 잡을 수 있다면 누가 살인을 사주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트럭 넘버로 조회를 해봤는데 대포 트럭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점 2km 근방에 트럭이 버려져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럼 우리 혜인이를 해치려고 했던 범인을 잡지 못하는 건가요? 아직 단정지을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럭이 버려진 곳 근방의 CCTV를 모두 확보하여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흐릿해서 신분을 특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홍범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수리 짓이 틀림없어. 우리 가족한테 해코지할 사람이 모수리 그년밖에 더 있어? 지 아들이 우리 혜인이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보기 싫었겠지. 그 누구도 홍범자의 말에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명백한 증거만 없을 뿐 가족들 모두 홍만대가 갑자기 쓰러지고 심경에 변화가 생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전부 모수리 짓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모수리가 홍혜인을 해치려 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죠. 그러면 홍탐정은 이 트럭 운전자를 계속 추적하고 우리는 모수리 쪽을 따로 파보자고. 그럼 답이 나오겠지. 홍범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그레이스에게 달려갔습니다. 모수리의 수족이었던 그레이스라면 평소에 모수리가 연락하는 심부름꾼이 누군지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레이스, 너 혜인이 독일에서 죽을 뻔했던 거 알고 있지?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홍 사장이 죽을 뻔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자 그레이스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강하게 압박하는 홍범자. 그레이스, 중매비 마음에 안 든다고 고의적으로 중매선 커플들 이혼시킨 거 지금이라도 풀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입을 열 테야. 그레이스는 설령 고의적으로 이혼시킨 게 들통나더라도 이번만큼은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이미 모수리에 뒤통수를 쳤다가 꼬마 빌딩까지 압수당하고 쫓겨날 뻔했는데 가까스로 비자금 위치를 제공하면서 600억이 들어있는 통장까지 확보했잖아요. 순간의 공포가 두려워서 지금 홍범자에게 모든 걸 불어버린다면 600억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아, 글쎄 저는 모른다고요. 제발 저 좀 가만히 놔두세요 좀. 평소답지 않은 강한 저항에 살짝 당황하는 홍범자. 결국 홍범자는 그레이스에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씁쓸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불같이 달려드는 홍범자가 돌아가자마자 핸드백에 들어있는 600억 통장을 꺼내보더니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레이스인데요. 그런데 문득 그레이스는 언제까지 지급정지된 통장만 바라봐야 하는지 내심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모수리가 비자금도 찾았고 비록 홍혜인을 없애는 건 실패했지만 모수리가 시키는 대로 청부업자가 지낼 수 있는 거처도 따로 마련해줬는데 계속 양쪽에서 시달려야 했던 탓에 피로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느덧 그레이스의 나이도 53세. 600억으로 지방에 골프장 하나 기똥차게 건립하고 근처에 별장 하나 지어서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도 했죠. 그러자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모수리에게 전화를 거는 그레이스. 여사님, 이제 웬만한 일은 다 끝난 것 같은데 600억 지급정지 그만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순진한 그레이스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실 모수리는 처음부터 그레이스에게 600억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레이스한테 이미 뒤통수를 맞았는데 모수리 역시 뒤통수를 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심부름 몇 개 해준 대가로 꼬마 빌딩 하나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레이스, 600억이 무슨 개 이름이야? 도대체 심부름 몇 개를 했다고 벌써 지급정지를 풀어달라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되면 알아서 풀어줄 테니까. 이때부터 그레이스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수십 년 동안 모수리의 일을 봐줬지만 매번 일을 해주면 그때그때 결제를 해줬지. 이렇게까지 질질 끌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해달라는 일을 다 해주고도 600억을 주지 않겠다고 모수리가 버티기라도 한다면 그레이스로서는 닥쳤던 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고 모수리의 신분증과 도장을 훔쳐서 직접 지급 정지를 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그레이스는 그저 600억이 잘 있나 확인해보기 위해 은행으로 향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는 600억이 잘 있다는 은행원의 한마디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은행원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는 그레이스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충격에 빠뜨리고 맙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했습니다. 이 통장에 들어있는 600억이 잘 있나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통장은 한참 전에 해지된 통장이에요. 그럴 리가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해주세요. 확실합니다. 개설된 직후에 곧바로 해지되셨어요. 그레이스는 그 순간 머리에 망치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들이받고 싶은 심정이었을 때도 600억을 생각하면서 구역구역 감정을 억누르며 쥐죽은 듯이 복종했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당연히 꼭지가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다른 건 다 참아도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는 그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레이스는 홍범자에게 모든 진실을 풀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당장 화가 난다고 하여 모수리를 잡아서 조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동안 양쪽에서 왔다 갔다 박쥐처럼 굴었지만 이미 마음은 김선아와 홍범자 쪽으로 완전히 정착을 한 상태였는데요. 접니다, 그레이스. 독일에서 홍 사장을 죽이려 했던 범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홍범자는 그레이스로부터 범인의 핸드폰 번호를 받자마자 코난에게 번호를 전달했고 코난은 곧바로 핸드폰 명의자에 대한 신상명세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공인 탐정인 코난에게 번호의 명의자를 알아내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는데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코난이 핸드폰 명의자를 알아냈는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돼요. 모수리가 고용한 청부업자인 이 남자에게 결혼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내의 이름이 바로 모수리였던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실에 화들짝 놀라는 홍범준과 홍범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남자가 모수리 남편이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코난이 복잡했던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모수리는 원래 오순영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오순영이 친구인 모수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가 간통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감옥에서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 앙심을 품고 모수리를 죽이면서 신분을 훔쳤고 법적으로 살아있는 모수리의 신분으로 이 남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 남자는 오순영의 일을 봐주면서 거액의 돈을 챙겨온 것 같습니다. 그럼 윤은성의 친아빠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야.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